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서영우 쌤입니다. 일단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로 일단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일단 지난 시간 때 우리 원나라까지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라는 걸 바탕으로 신분을 나눴죠. 음,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이렇게 나누었고요. 지배층이 몽골인, 생목인은 뭐 잘 살았고 금나라 치하의 한족과 발인 등등을 포함한 한인, 그리고 남송 치하의 끝까지 저항했던 남인, 한족 남인들, 이 사람들은 대우를 잘 받지 못했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남인 중 일부분이 홍건적인 난이라는 걸 바탕으로 원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지난 시간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나라의 성립입니다. 명나라는 홍건적인 난을 계기로 이제 건국이 되었는데요. 이제 홍건적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건적은 붉은색 두건을 쓴 도적이란 뜻으로서 말 그대로 도적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익힌 반란 같은 건데, 근데 이 주원장 또한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백수건달, 진짜 직업 없고 아무런 그런 뭐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후에 홍건적에 나와가지고 이 당시에 남경, 난징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원장을 홍무제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난징 있군요, 여기. 이 홍무제는 한족 왕조의 부활을 추진했습니다. 즉, 기존의 몽골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한족 문화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가? 우선 호복과 변발 금지했고요. 호복은 오랑캐 옷, 즉 몽골 옷을 말하고, 변발은 오랑캐 머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 또한 정비를 했습니다. 원나라 때 과거제가 실시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원나라에 친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명나라의 홍무제는 기존의 송나라 때 이렇게 발전됐던 과거제를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들고 와서 자신 명나라만의 새로운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교라는 걸 반포합니다. 유교는 유교에 이제 뭐 효도하라, 뭐 임금에게 충성하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6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명망 있는 이제 한족 노인들이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읽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즉 유교 문화를 다시 신봉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갑제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이갑제는 이 향촌 통제, 즉 말 그대로 이제 각 조그마한 마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갑제거든요. 이갑제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갑수호라고 좀 되어 있죠. 갑수호는 열가호가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1년씩 갑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갑수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그 갑수호를
돌려서 보면 요렇게 나눠지는 건데, 자, 이 갑수호가 말 그대로 이제 1년 10가구마다 한 번씩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무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다시 돌려보면은 이장호라고 해서 또 이제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이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뭐 동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공무원이랑 동장을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각 고을에 동장과 동공무원을 돌아가면서 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이갑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토지대장 어린 도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대장,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와 있는 이제 공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린 도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각 땅의 모양과 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생선 비늘무늬처럼 생겼다 해서 어린 도책이라 불려요. 자, 다음 호적. 자, 부역 황색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몇 살인지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건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 다음에 군대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자, 이 당나라 때부터 만들어졌었던, 정확히 이제 수나라 당나라죠. 삼성 육부제 기억나나요? 자, 중앙제도인데 이 중앙제도에 속해 있었던 중서성과 중서성에 포함되어 있던 재상들을 없앴어요. 그리고 육부,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황제의 직속으로 만듦으로써 재상의 힘을 약화시키고 재상 없앴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제권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3대 영조, 3대 성조 영락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2대를 빼먹었죠. 자, 2대가 있긴 한데 이 2대 황제를 몰아내고 등장한 사람이 영락제거든요. 정란의 변이라는 걸 통해서 등장했고요. 당시에 이 영락제는 원래 그 영락제 기반 지역이 베이징이었어요. 북경이었는데, 자, 이 북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정란의 변이라는 반란을 일으켜서 2대 황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베이징. 자, 베이징을 수도로 옮기고요. 그리고 자금성을 건설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베이징 자금성 맞고요. 자, 다음 내각대학사라는 거 설치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왕의 직속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에 비서실의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이거든요. 내각대학사를 설치하였고, 자, 다음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했습니다. 자, 몽골도 공격하고 외국도 토벌하고 베트남도 정벌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만들었는데요. 조선을 빼고. 자, 특히 이 정화라는 이제 환관을 이제 저쪽 멀리 아프리카까지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자, 당시에 2대 황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른 데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요.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정화가 이제 성조 영락제의 명령을 받고 2대 황제를 찾고자 해외로 떠난 것도 있고요. 플러스로 명나라의 국력도 과시하고 조공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정을 떠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나와 있는 데가 원점을 따는 길이에요.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멀리 갔죠. 음. 자, 다음으로 이제 명나라의 쇠퇴와 멸망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는 이렇게 성조영락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성기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 문제는 성조영락제 사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로남회의 화라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자, 북로는 이제 북쪽의 음, 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남해는 남쪽에서 이제 왜구, 즉 일본이 쳐들어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북로. 자, 북쪽에서 용민족, 특히 몽골족이 많이 쳐들어옵니다. 자, 몽골족에는 타타르부, 오이라트부라고 하는 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족들이 토목보의 변 또는 토목의 변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당시에 이 몽골 쪽에 쳐들어오니까 황제가 직접 이 토목보라는 곳에 가서 몽골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몽골에게 황제가 직접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명나라 황실에 황제가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음. 자, 다음 일본 남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해 일본의 전국시대라는 게 시작됩니다. 자, 이 전국시대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말 그대로 이제 전국 싸울 전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나라 전체가 싸움이 일어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이 지방을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왜구가 진짜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진짜 지금 보시면 조선에도 쳐들어오고 중국에도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 국가 내부에서는 황관들이 득세합니다. 황관들은 처음에 이제 성소영락제 때 3대 황제인 성소영락제 때 자신이 이제 정난의 변이란 걸 통해서 반란 일으켰잖아요. 반란 일으켜서 황제가 되었고 이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발하는 세력이 누가 있는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환관을 등용을 했는데 이 환관의 문제는 엄청 많은 사치를 부리고 또 권력도 많이 남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재정 또한 엄청나게 압박이 되고요. 자,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장거정은 1조 편법의 전국적인 확대 등의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자, 1조 편법이 뭔가? 자, 우리 아주 예전에 양세법이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양세법은 당나라 후기에 양념이라는 사람이 추구한 정책으로 2번의 세금만 내면 된다 라고 해서 양세법이라 했었는데, 자, 이렇게 양세법이 등장하게 된 거는 당나라 후기 때 절도사 체제의 등장으로 경제력이 많이 약화돼서 이제 했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명나라 때가 되면은 또 경제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당시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은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와 일본이 은을 바탕으로 명나라와 거래를 하고 싶어 했고 결국 명나라 내의 은 이제 소유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자 그냥 은으로 세금 납부하자. 어떻게? 토지세와 인구세는 은으로 납부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조 편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장거정이고요. 1조 편법은 은으로 세금을 걷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이 명나라가 어떻게 멸망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는 3대 외정,
자, 바깥으로 정벌을 떠나는 3대 외정을 벌였는데요. 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임진왜란. 등과 같이 이 세 가지 외정을 떠나게 되면서 재정난이 엄청 가중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도 참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진왜란 이후에 여진족이 이 만주 지역에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진족과도 전쟁을 한다고 엄청나게 재정을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국가를 또 돌리기 위해서 세금도 가혹하게 징수를 했네요. 자, 농민 반란이 발생합니다. 자, 그 농민 중에서 이자성이라는 농민이 있었는데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 명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에 대한 정치 사안은 간략하게 이렇게 봤고요. 이후에 이제 명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청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인데요. 당시에는 후금이라 불렸어요. 음. 자, 이 누르하치는 이 여진족을 통일을 하였고요. 후금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팔기제라는 걸 운영했는데 팔기제는 그냥 쉽게 말해서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대 단위. 말 그대로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에서 9반까지 이렇게 뭐 부대를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8개 이빨을 이용해서 부대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 2대 홍타이지 때가 되면은 국호를 청나라로 변경을 하고요. 조선을 공격합니다. 내봉골도 공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조선과 했던 전쟁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내용이죠. 여러분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3대 순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이자성에게 점령되었던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자, 이때 베이징을 들어오기 전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오려면 산해관이라는 걸 지나야 되거든요. 자, 이 산해관은 현재 이제 만리장성의 끝부분이라 이제 여겨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지키고 있던 오삼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오삼계는 한족 출신의 장군이고요. 오삼계에게 일단 농민군이 문제니까 그 농민군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베이징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 다시 뭐 국가를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여서 이제 산해관을 열어주게 되고요. 이 오삼계와 경계무, 상가이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청나라를 도와주게 되면서 베이징 점령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족 출신이었던 오삼계, 경계무, 상가이 등이 번왕으로 성장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번왕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봉건제도 하에 제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당시에 이 번왕의 힘이 얼마큼 셌냐 하면 황태자급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3대 순시대 때가 되면은 드디어 중국 본토로 진출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청나라 황실은 어떠한 것을 준비를 또 해야 되는가? 바로 청나라에 반발할 수 있는 세력들은 몰아내야겠죠. 대표적으로 3번의 난 아까 우리 봤었던 이 오삼계, 경계무, 상가이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너무 세지니까 결국 청나라에서 이들을 누르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자 각 세계의 번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으나 결국 이는 진압이 되고요. 타이완에 그리고 대만에 반청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명나라의 회복을
추구하는 정성공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강희제 때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자, 이때 청나라와 러시아가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러시아 황제는 표트르 대제라는 러시아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황제고요. 자, 이 표트르 대제와 이 강희제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이 영역을 확정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몽골과 티베트도 이때 복속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옹정제라는 이 황제가 되는데 옹정제 때는 두 가지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바로 군기처 설치라는 것과 황태자 밀건법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자, 군기처는 일종의 회의기구라 생각하면 돼요. 회의기구인데 황제가 최종 허가를 내려야지만이 정책이 시행되는 회의기구이기 때문에 황제의 독재권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황태자 밀건법은 뭐냐면 원래 이 황제 밑에 여러 명의 황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황태자들이 누가 황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원래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이 줄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정제가 그 현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경복궁 가면 근정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그 적혀 있는 글자 나무판이 있잖아요. 거기 뒤에다가 조그마한 나무 상자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후계자가 누구일지 쪽지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게 이렇게 해놨다가 황제가 죽을 때 이것을 열어보게 함으로써 이 황제가 죽을 때 열어보게 함으로써 신하들이 그 황태자에게 줄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권룡제 때는 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서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나라의 전성기는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세 명의 황제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고요. 자, 다음 이 지금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에 의해서 청나라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었지만 결국 몽골 때와 마찬가지로 원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깐 뭐 좀 연락을 좀 한다고. 몽골 때와 마찬가지로 지배층인 만주족은 소수였고요. 피지배층인 한족은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족은 피지배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은 군현제를 통해서 직접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강압책과 회유책, 즉 채찍과 당근을 병행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채찍, 강압책입니다. 자, 만주족에게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습니다. 변발은 다시 자, 만주족의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습니다. 자, 변발은 이제 여러분들 그 중국 영화 보면은 앞머리 살짝 대머리 해놓고 뒷머리 이렇게 따놓은 거 있죠. 자, 그 머리가 만주족의 변발머리거든요. 자, 이 변발을 강요하고 만주족의 옷을 강요했었습니다. 자, 다음 사상 탄압을 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문자의 옥이라는 거 했거든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글로 장난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우리 세로 드립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어, 자, 이런 식으로 글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세로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죠. 자, 이런 것처럼 당시에 한족들도 이 글을 적었는데 당시에 이걸 본 청나라에서 한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만주족한테 거슬리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어, 다 죽이고 탄압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회유적 보도록 할게요. 자, 한족들의 유교 문화 존중해줬고요. 자, 과거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만한 변용제라고 해서 만주족과 한족을 관직이 있으면은 관직 자리가 있으면은 만주족과 한족을 한 명씩 꼭 같이 병행해서 등용을 해야 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신사의 특권을 인정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사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젠틀맨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젠틀맨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명청시기 지배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의 특권을 인정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고 전서를 가능시켰습니다. 사고 전서가 뭐냐면 네 가지의 책을 모은 일종의 음,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무엇인가? 경, 경서, 경전을 말하는 구요. 사, 역사서. 자, 경서를 제외한 제자백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우리 공부했었던 뭐 이제 제자백과의 이 법과 아니면 유가, 뭐 도가 이런 거 공부했었죠. 거기에서 경전 제외한 다른 제자백과들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집, 개인의 문집을 모아놓은 거. 자, 경사자집을 모아놓은 당대 최고의 편찬 사업, 즉 책들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보면 알다시피 원래 몽골 원나라 때는 한족 출신들을 그냥 억누르기만 했는데 청나라는 이것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면서 강압책으로 만주족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면은 까내리기도 하지만 한족들을 존중해주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이 중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티베트, 몽골, 신장, 자치구 같은 곳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해서 간접 지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지배자로 임명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 대해서는 조홍책봉 체제를 통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